정치톡 시작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어제 새벽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놓고 정치권뿐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나가고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나간다. 야당의 공격처럼 보이는 이 글을 이재명이 썼기 때문입니다. 먼저 미안합니다 라고 시작되는 이재명의 글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이재명의 글의 주제는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재난지원금을 정부와 이낙연 민주당 대표 측에서 선별 지급으로 이제 결정을 했죠. 이재명 지사는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계속하면서 이 글을 씁니다.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나가는 것이 제 눈에는 또렷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재명은 또 백성은 가난에 분노하기보다 불공정한 것에 분노한다고 했습니다. 불공정한 것에 분노한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2400년 전 중국의 맹자도 250년 전 조선의 다산도 백성은 가난보다도 불공정에 분노하니 정치에선 가난보다 불공정을 더 걱정하라고 가르쳤다면서 하물며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에서 어렵고 불안한 위기의 시대의 대리인인데 강제로 차별을 한다면 그것이 가져올 후폭풍이 두렵다. 이재명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적폐 세력과 악성 보수 언론이 장막 뒤에서 권투 중례를 꿈꾸는 것이 보인다. 오늘은 또 보수 언론은 더 이상 저의 충정을 갈라치기, 얄팍한 갈라치기에 이용하지 말라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것은 지지층을 겨냥한 자신의 말에 대한 물타기, 변명, 수습하는 변명 정도이니까 별 가치는 없는 거고요. 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 자, 이 정도 거친 수위면요. 이재명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공격을 문재인 정부에게 한 셈입니다. 먼저 이재명의 이 같은 글이 공개가 되자 민주당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민주당 당원들의 SNS 상에서는 이재명을 제명시켜라 부터 지지한다로 완전히 나뉘었고 현역 의원들도 나뉘었습니다. 겉으로는 청와대와 민주당 모두 이재명의 말에 대해서 이 정도 얘기는 정책 갈등이니까 할 수 있다라는 걸로 해서 표정 관리를 합니다. 이재명을 안고 가야 하기 때문이죠. 이재명 글의 쟁점은 재난지원금 지원 방식을 놓고 선별 지급이냐 전국민 지급이냐 이거에 대해서입니다. 며칠 전 기억을 하시죠? 이낙연 대표와 또 이낙연의 사람으로 분류가 되는 홍남기 부총리가 선별 지급을 추진을 하고 이제 확정을 했죠. 그 과정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우회적으로 이재명에 대해서 철이 없다라고 공격을 하자 이재명이 철이 없어서 미안하다. 앞으로 철들도록 노력하겠다. 극단적인 감정에 고를 비쳤습니다. 그렇지만 이 같은 감정에 따라서 이거를 올리지는 않았고요. 이재명이 선별지급이냐 전국민지급이냐라는 이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은 복지에 대한 또 국가에 대한 어떤 가치관, 정치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까지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이런 복지 정책의 문제는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많이 가변적인 것이죠.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1차에서 전국민 지급을 했다고 해서 2차에서 꼭 또 전국민 지급을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지금의 이 재정 확충 방안, 재정 마련 방안, 또 국민의 지금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 앞으로의 코로나 진척 상황 등에 따라서 정책은 결정될 수 있는 거죠. 이걸 다 알고 있는 이재명이 왜 이 시점에서 이렇게 강력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격을 했을까요? 불공정을 입에 올리면서 말이죠.
저는 여기에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조국과 추미애로 이어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난맥, 불공정, 이거에 대해서 직접 비판하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 재난지원금 논쟁을 빌어서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내고 자기의 지지층 결집과 확장을 노렸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또 하나는 대선까지 이어질 복지 논쟁에서 이낙연과 차별화를 분명히 두겠다 하긴 하는 거죠. 이재명과 지금 이낙연은 대선 후보 지지율 부분에서 1, 2% 차이로 선두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낙연은 당권을 장악했고 친문의 지지를 받고 있죠. 이제 자기의 성을 굳건히 쌓았습니다. 복지 정책을 매개로 친문을 대표하는 이낙연에 맞서서 이제 비문의 집결 또 확장을 노리고 있는 거죠. 이재명은. 근본적으로는 이낙연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탕에 두고 있다면 이재명은 이번 불공정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실패할 수 있다는 예감, 그래서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드러낸 것입니다. 선전포고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이재명의 글이 나오자 야당에서는 일제히 조국과 추미애의 불공정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못하면서 무슨 공정 운운하느냐라고 받아친 것이 이런 맥락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재명의 행보입니다. 이재명이 민주당 주류인 이낙연과의 차별화 또 문재인 정부와의 거리두기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다 라는 게 대체적인 정치권의 분석입니다. 민주당 주류와 청와대는 이번 반응에서 보듯이 끝까지 참으면서 이재명을 안고 가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역으로는 이재명에게 활동의 공간을 넓혀주는 거죠.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이재명은 이것을 활용해 더욱 광폭의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여기에는 조국, 추미애 사태를 거치면서 친문 지지층도 분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중도층도 확장되고 있고요. 또 뚜렷한 야권 후보가 아직까지는 부상하지 않고 있는 점도 이재명의 보폭을 넓혀주고 있습니다. 친문과 비문이 앞으로 부딪힐 지점도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사실은 그 속에 숨어있는 조국, 윤미향, 추미애에 이어지는 불공정 사태, 이것에 대해서 이낙연, 이재명은 언제든지 충돌할 수 있는 폭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낙연과 이재명이 차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민주당의 갈등이 본격화되면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도 크게 타격을 입을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여기서 다급한 것은 이낙연, 이재명의 치열한 경쟁에 뛰어들 야권 후보가 아직은 부각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메시지 능력 못지않게 유력 후보를 발굴하고 추겨 세우고 띄워주는 그 능력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입니다. 정치통 마칩니다.